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대나리온 김명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대표님, 예. 우리 개인적으로 뭐 연금 보험이다, 연금 펀드다, 퇴직연금, IRP에서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이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승계라든지. 예. 요즘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 또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연금보험도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수명이 길어지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면 다른 가족들한테 승계가 되는지, 다른 네. 가족들이 바통 터치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상속해서 받을 수 있는 또 아니면 네. 상속 자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오늘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 꼭지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자산이잖아요. 네.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이 된다. 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사적연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적연금은 개인 자산에 대한 고유성이 조금 제한이 돼요. 제한이 되는데 사적연금은 100% 나의 사적연금이니까 당연히 상속이 가능하다. 네. 오늘은 그래서 공적연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개인연금 위주로 이야기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 가능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연금저축이나 IRP, 우리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죠. 이 연금저축이나 IRP는 배우자가 연금 승계도 가능해요. 네. 배우자가. 근데 다만 이제 그때 이제 배우자가 연금 승계를 되려면 일단 그 상품 자체가 가입 후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이게 연금 수령 조건이 IRP 연금저축 같은 경우 가입 후 5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서 5년이네요. 예,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상품 자체가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연금을 승계하려고 하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 돼야 된다. 가입 후 5년 이상 55세가 넘어야 된다. 이것은 연금저축이나 IRP가 연금이 지급 개시되는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춰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금보험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연금보험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첫 번째는 연금을 어떻게 받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 조건이죠. 네. 이 상속 가능 여부가 판단이 돼요. 네. 상속 가능 여부, 또 승계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 상속 가능 여부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연금 수령 받을 때 크게 보면 일단 종신보험, 종신지급, 종신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그게 10년 보증이 있고 20년 보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신토로 연금을 지급하되 10년 안에 사망을 하거나 보증기간 또는 20년 안에 사망을 하면 남아있는 보증기간 자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연금이 지급될 돈은 가족들한테 주겠다라는 뜻이거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령 조건이 10년 보증, 20년 보증에 따라서 그 보증 기간 이내에 사망하면 남아있는 돈이 상속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보증 기간을 초과했다. 예, 근데 10년 보증 종신연금인데 11년 차에 사망했다. 그럼 사라지는 거죠. 그죠? 이러면 상속 재산이 없어요. 네네. 20년 보증 종신연금인데 21년 차에 사망했다. 이러면 상속 재산이 제로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도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가족이 승계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 연금보험은 보험 계약 관계자가 3명이나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계약자, 피보험자, 두 번째 피보험자, 세 번째는 수익. 보험 수익자. 네, 수익자. 네. 그래서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내 몸을 보험에 붙인 사람. 이게 피보험자라고 하고 보험 수익자는 돈을 타는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연금보험 수익자가 연금을 타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의 연금보험은 부모들이 계약자인 경우가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 계약 관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른데 결론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 연금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아니라 연금을 막 수령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것은 승계가 불가능. 피보험자 사망하면 모든 상황 종료. 그렇죠. 네. 보험에 붙인 사람이 보험을 가입한 본인이 사망해버리면 보험 계약 자체가 끝.
네네.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승계가 불가능하고, 자, 그랬을 때는 상속 남아있는 돈은 연금을 받던 돈, 재원이 남아있는 돈을 상속하냐 못하냐는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연금 수령 조건에 따라서 이게 상속이 된다 안 된다는 앞서 말씀드린 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와 연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달라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살아있는데, 그건 계약이 유지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유지가 되고 연금 수익자가 사망하면 예컨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가 연금 수익자인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연금 수익자, 자녀가 오래 사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먼저 돌아가시면 피보험자는 여전히 자녀니까, 그다음에 자녀인 본인을 이제 수익자로 하면 계속 이제 자녀가 연금을 계속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피보험자는 살아 있고 연금 수익자, 보험 수익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연금 수익자 재지정을 해요. 재지정, 다시 지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재지정받은 가족이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세금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인데, 예컨대 우리가 상속이나 승계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자산이잖아요. 네. 자산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는 자산이에요. 상속. 이때 우리가 상속세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속세는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어지간한 돈 상속세 안 냅니다. 낼 일 없어요. 10억까지 세금 그죠?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라는 정도만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연금 자산도 상속 자산의 하나의 금융 자산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되는데, 이 금융 자산으로 상속 자산으로 포함될 때는 그대로, 즉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으면 남아있는 그분이 받았던 연금 자산이 상속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연금저축이나 IRP든 연금보험이든 때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먼저 종결하고, 남아있는 세금 떼고 남는 금액이 있어요. 그 상품의 고유의 세금대로 먼저 종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돈이 다른 상속 자산하고 합산해서 상속세가 별도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다 싶을 텐데,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는 어지간하면 대부분 상속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연금보험을 가입하든 연금 상품을 가입하든 그분들이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내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계 또는 상속이 되는데, 상속 자산에도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때 승계나 상속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봤는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